자, 이번 시간에는 컨셉트 매핑, 개념 지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건데, 의학진단, 간호진단, 사정자료와 치료의 상호관계를 배우고 교육하도록 그 시각화한 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없이도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하고 어떤 창의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죠. 그래서 이 컨셉 매핑은 간호과정의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에 쉽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징후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간호진단이 형성되며 각각의 진단에 따라 간호중지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표를 보면은 우울장애가 있는 47세 중년 여성 사례의 정신상태,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 지도를 만든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appearance, 그 다음에 speech, motor activity, 또 interaction during interview, 면담 시 이제 상호작용, 이렇게 네 가지를 기술을 했는데요. 본인보다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그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마른 체구이고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감지 않아 기름지고 쉰 냄새가 나고, 이 외모부터 좀 그쵸? 자기를 셀프 케어 못하는 거예요. 빗질하지 않은 헝클어진 검은색 긴 머리, 계절에 적절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옷은 깨끗하지만 다리지 않아서 구김이 많고, 구부정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으며 눈맞춤을 하지 않고 무표정하다라는 거. 소극적 태도를 보이죠? 반응은 느리나 이제 협조적인 거. 그 다음에 emotional state, 무드하고 affect 본다고 했어요. 자, 이 affect, 정동이란 단어를 이거를 정리를 꼭 하시고요. 보면은 자, 무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서 우울해요. 그 다음에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불안감을 보이고, 대화 시 얼굴 표정이 거의 없으며, 자, blunted affect, 둔마된 정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퍼셉션에서 환각이나 착각 없고, 자, thinking에서 thinking process, 사고 과정에 장애 없다 그랬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thinking content, 사고 내용,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하고 절망적인 생각 표현. 아직 자살 계획은 없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자살 생각이 있고 망상이 없고. 자, 의식 수준, consciousness, alert하고. orientation, 뭘 본다 그랬죠? 사람과 시간, 장소를 구분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memory에서 past memory, 그 다음에 recent memory,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immediate memory, 간호사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자, 집중력과 계산 능력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bstract thinking, intellectual function, 추상적 사고와 이제 지적 능력. 그 다음에 판단력, 사건 발생 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거. 자, 통찰력, 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준이 3이에요. 병들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 기질적 요인이나 외적 혹은 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임상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 증상 징후, 우울감, 자살사고, 리스크 4죠. 수이사이드, 자살행위 위험성 있어요. 그러면 간호수행 자살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해주고 솔직한 감정을 말로 어떻게 expression, 표현하도록 서포트 해야 되는 거.
대화를 통해 환자의 삶에서 희망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환자가 지지체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자살하고 싶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 자원을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의학적 치료, SSRI 하루 2번, 예를 들면 이제 프로작 같은 게 이제 SSRI의 대표적인 그 약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환자는 자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자살하고 싶은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결과로 나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축되어 있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간호진단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 고립. 자, 이렇게 사회적 고립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짧고 잦은 접촉을 함으로써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환자가 의존성을 점차 줄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자기 주장 기법을 교육을 하죠. 자, 환자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동반자 없이 의지적으로 집단 치료에 참여하고 타인과 주장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불쾌한 냄새하고 단정하지 않는 외모. 셀프케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자기 돌봄 결핍, 데피시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보면 대상자 능력 수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고 환자 스스로 현실적인 목적을 설정하도록 돕고 독립적인 성취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 강화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스스로 어떻게 하이진, 그러니까 어떤 셀프 하이진, 개인위생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 컨셉트 매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 레코딩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 이게 법정 문서가 됩니다. 죽어라 하고 다 간호해놓고 기록을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가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형태의 의무 기록 규정 및 의무 기록 작성 지침을 준수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고 간호 기록은 사실성, 정확성, 완전성, 현재성의 특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다 EMR 혹은 EHR,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트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 EMR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양한 확인서나 연구자료, 보험의 증거가 됩니다. 자, 서술적 기록, 내러티브 노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로블렘 오리엔티드 레코딩, 문제중심 기록, 포커스 채팅, 집중 기록.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프로블렘 인터벤션, 이밸루에이션. 이거는 간호, 과정 기록 등이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간호 기록 방법이에요. 대상자의 상태, 간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 형태로 기록하는 형식이고 응급 상황에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들이 반복적이어서 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중심 기록 보면은 주관적 자료, subjective, 객관적 자료, objective, assessment, plan, intervention, evaluation 이런 형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자, subjective 데이터, 대상자, 가족 그리고 다른 자원으로부터 듣고 발견된 자료. objective는 뭐예요? 대부분 이제 vital sign, affect와 같은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생리학적인 측정이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말하고요. assessment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플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면 매일 기록할 필요는 없죠. 인터벤션, 실질적으로 수행된 간호중재, 그 다음에 간호중재에 대한 평가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중심 기록과 간호과정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술적 기록이죠. 내러티브 레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포커스 차팅은 간호사가 집중하고자 하는 간호진단, 현재 대상자의 상태, 문제 또는 문제 행동, 대상자 행동의 중요한 변화, 대상자의 치료에 중요한 일 등의 초점을 맞추어서 데이터, 액션, 리스폰스 이렇게 DAR이라는 형식에 따라서 간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 7-12를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말하기 싫다고 말한다. 위축되어 방에서 혼자 지내고 나오라고 강하게 권유하지 않으면 혼자 방에 있고, 집단치료에서 다른 대상자의 대화를 때때로 듣고 있으나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액션, 대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초기 신뢰관계 쌓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그의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집단치료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자기 주장 연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액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는 의학적, 간호학적 치료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이라고 했죠. 치료에 협조하는데 현재의 집단치료에서의 사람들과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다. 간호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간호과정 기록 또는 APA 차팅 같은 경우에는 간호 기록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 APA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플로우시트 형식으로 기술화해서, 자, 먼저 A가 어세스먼트, 근무 시작 시점에서 행해지고 경과 기록지에 기록되고 병동에 따라 매일 대상자의 변화와 검사 결과를 특별히 제작된 경과 기록지에 기록하기도 하죠. 프로블렘, 문제 목록 또는 간호진단 목록, 인터벤션,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중재가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수행된 간호중재의 결과는 간호중재 효과, 문제 해결 유무, 대상자의 반응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APA 차팅, 자, 사정 진단, 계획과 중재, 인터벤션의 계획과 중재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PA 차팅에서 경과 기록, 여기서 보면은 자, 다른 사람과 같이 앉거나 말하기 싫다고 말해서 위축되어 방에서 혼자 지내고 나오라고 강하게 권유하지 않으면 혼자 방에 있고, 그룹의 대화를 때때로 듣고 있지만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 P에서 보면은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과 불안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벤션, 대상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초기 신뢰 관계를 쌓기, 라포를 형성하는 건데,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의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집단치료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자기 주장 연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치료에 협조하고 현재 집단치료에서의 사람들과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다. 간호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문제중심 기록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제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 정신간호 과정과 그 다음에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 치료적 관계, 의사소통은 국가고시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한 30%, 20에서 30%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간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반응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학생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정신간호 과정, 이론적 모형, 치료적 관계 의사소통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 국가고시 보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계속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틀어놓고라도 계속 귀에 익숙하게 들어서 이 뇌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